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중부본부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이제 한 화면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김혁식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근데 정말 이 교육은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제 KDFS 식구들이 모두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그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공부를 우리 2분기 교육을 오늘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시간은 2시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시다 이런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만날 때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이런 이제 역할들을 다양하게 맡고 계시지만 그렇게 각자 하는 일들이 다른 일들이 서로 협력이 되고 모아져 가지고 큰 그림에서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일들이 큰 그림에서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해서 일을 하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소문만 복내 이런 말씀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모든 사람들이 표정을 밝게 명랑하게 웃는 얼굴을 하면 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집이든지 가족이 전부 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 집에는 대문을 통해서 큰 복이 넝쿨째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괜히 인상을 쓰고 한숨 푹푹 쉬고 슬픈 얼굴 하고 있으면은 있던 복도 나가가지고요, 어려운 일, 슬픈 일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한테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중부본부 식구들은 전부 표정이 밝으세요. 따뜻하세요. 그래서 전부 준비가 잘 돼 있는 걸로 믿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웃는 얼굴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열심히 하는데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요. 신뢰성과 확실성, 그리고요. 실체성과 이해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첩성,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거 서비스 달인의 비밀 노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먼저 첫 번째 기준은요. 신뢰성을 가지고 봅니다. 이제 신뢰성은 정말 약속을 이행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관심 있게. 그리고요. 2번째 기준은 이제 확실성이에요. 이 확실성은요.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이 있는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2번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기준은요, 실체성인데요.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환경을 잘 정리정돈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우리의 태도와 외모가 준비가 되고 갖추어져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 기준은요, 이해성인데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소통이 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질문했을 때 반응을 보여주고 양방향 소통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고객이 나타났을 때 고객한테 관심을 얼마나 표명을 하고 고객이 불편함 없이 업무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주는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준은요, 민첩성인데요. 여기에 담고 있는 이제 항목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욕 있고 열정이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문에서나 복도에서 딱 마주쳤을 때, 나 이런 거 불편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그런 일로 오셨군요. 요 사무실 두 번째 앉아있는 저분이 담당인데, 여기 말씀하시면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안내를 하면은 두 번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는 뭐 내 맡은 일을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이러고서 그냥 그 안에 누가 어떤 일 담당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보세요. 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시죠. 그냥 나한테서 떠넘기기만 바쁘게 이렇게 이제 떠넘기고 나면 그 누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면 고객이 이제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네 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특별히 뭐 서비스를 잘못한 게 아닌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과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잘 실행을 하는지를 보는 이것들이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한 가지씩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복잡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묶어놓고 보면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소통하면은 이 5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그다음에 이제 친절한 안내와 소통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친절한 인사를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인사의 첫 번째는요. 서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를 받은 상대방하고 눈을 맞춰야지 눈을 안 맞추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냥 너무 인상 쓰고 무겁게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면 인사 받는 분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상대방도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웃는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 허리를 15도 정도 이렇게 정중하게 숙이면은 아주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죠. 예의 바른 인사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어떤 볼 일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것까지가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재해 발생 사례를 왜 공부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별다른 사고 없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점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해지고 느슨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소환하기 위해서 이런 재해 발생 대형 사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이제 이렇게 작은 촛불 하나가 거대한 도시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를 오늘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대형 폭발 사고는요. 이리역 참사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때는 45년 전 77년도 11월 11일 저녁 때였어요. 화물열차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1250상자를 잔뜩 싣고요. 이러고서는 이제 인천을 출발해서 광주를 향해서 가는 중에 이리역에를 딱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화약을 싣고 이걸 이동하는 사람은 한국화약의
호송원인 신무일 씨가 호송을 담당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화약이 이름이 한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화. 지금 한화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신무일 씨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여기 이력에 근무하는 영무원이 이런 위험물이 딱 들어왔으면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추운 날 고생하는데 뭐 막걸리 값 좀 없냐 뭐 이런 12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봉투를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팍 차단을 해놓고서는 이제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무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역 앞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이러고서 이제 화양열차에 다시 승차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열차석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또 탁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화약 상자 위에 갖다 탁 이거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그냥 막 녹아내리면서 점점 구부러져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그 초가 넘어지면서 그 화약 상자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거 끌라고 해보니까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싹 마른 박스에 불이 붙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잘 타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불 끄는 걸 포기를 하고 나 먼저 살고 보겠다고 이제 내튄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튀고 나니까 거기 이제 화약에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이 이제 꽉꽉꽉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형 폭발이 터졌는데 여기 이 폭발로 인해서 여기 이리역에 이 깊이는 15m, 직경은 30m 되는 큰 웅덩이가 파이고요. 이 파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역에 있는 모든 열차가 막 날아가고요. 그리고 이 역을 반경으로 500m 이내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사고가 나니까 인명 피해가 이제 1,400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 가옥이 7,600동이 이제 이렇게 뭐 크게 무너지고 완전 무너지고 조금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이 1674세대는 집에 아예 못 들어가고 이제 피란을 가는 거예요. 학교, 강당, 체육관으로 전부 이렇게 이제 이재민이 이동을 했는데 그 이재민이 7,873명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이제 사고가 딱 터졌는데 이때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제 별난 뉴스가 막 떴어요. 이때 이리역 근처에 이제 극장에서 하추나 쇼가 막 진행 중이었었어요. 근데 극장 2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사상자가 막 이제 속출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노래 부르던 하추나 씨가 이제 딱 쓰러졌으니까 졸도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사회를 보던 이주일 씨가 이 하추나 씨를 들쳐왔고요. 막 내달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리 하춘아 씨가 지금 이렇게 이제 졸도를 했는데 빨리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춘아 씨가 서서히 깨나면서 그 깜짝 놀라서 까무러졌던 게 깨나면서 확인해 보니까는 뭐 약간의 타박상만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이 하춘아 씨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춘아 씨를 업고 달려온 이주일 씨가요. 이 두개골이 깨지고 막 그냥 그 등판이 깨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피가 흘러가지고 온몸이 피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하춘아 씨보다 당신이 더 큰 문제다.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피를 닦고 막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인해서 이제 치료 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더 많이 다쳤으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주일 씨의 어마어마한 이 이타심이 완전히 뉴스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가 타고 나니까 이주일 씨는 정말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별 이름도 없는 무명의 MC였었는데 이 사건으로다가 이제 완전히 떠가지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그 MC 사회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 대활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제 근면 홍보 대사도 하시고 이렇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 하춘아 씨는 지금도 이제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주일 씨는 이 이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공을 거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리역 참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좀 같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왜 이리역 사건이 우리한테서 다 잊혀졌을까요? 95년 5월에 이리 씨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 이름을 익산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익산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시, 익산역은 다 우리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지워져 버렸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이 이제 거의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경각심을 위해서 소화를 한 거예요. 이 촛불을 왜 밝혔을까요?
이 신문 씨가 왜 초보를 박혔을까요? 그 위험물을 싣고 계속 왔다 갔다 이걸 하는 동안에 별 사고가 없으니까 이 안전의식이 희박해진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위험물 화약 상자 위에다 촛불을 갖다 떡 세워놔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대형 사건이 터지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으켰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것에 비해서는 이분이 이분이 그 징역을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징역을 10년을 살면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사건 규모에 비해서는 징역도 적게 사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 저 위험물이 딱 도착했으면 그 역에서 이걸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통과를 안 시키고 차단을 하고 봉투를 요구했던 이 이리역의 영무원 두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10개월 징역을 살았어요. 아니 이게 수칙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위험물을 실은 차는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징역을 살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사건을 가져온 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별 탈 없이 이렇게 현재까지 근무하셨지만 이 안전사고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느슨해지고 이렇게 좀 더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경각심을 다시 좀 확실하게 이렇게 갖기 위해서 소환을 한 거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쁜 업무 접어놓고 전부 참여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1시간 기왕에 투자하시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칙을 딱 이렇게 숙지를 해서 이걸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은 우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회사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정원수에 가지치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요.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이 사다리를 딱 세우는데 이 사다리 한쪽 다리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요. 이게 크게 다쳤습니다. 여기 이제 어긴 건 보니까 단단한 위치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안전하게 설치를 안 하고 대충 보고 갔다가 세워놓고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2인 1조로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혼자 대충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요,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킨 거죠. 그리고요, 이 작업 중으로 알리는 이 알림판, 이거를 이제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칙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는 꼭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이 사다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이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특히 안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 사례 한 건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이렇게 옥내 계단 통행 중에 넘어져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경비원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여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여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바닥에가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사망을 한,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인데요. 자, 이런 거 우리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이 경비원이 요즘 대개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하면은 50대 후반 이상은 다 연세 드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절제도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술도 좀 이렇게 드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담배도 피우시고 하면 이게 몸이 빨리 노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병들이 오고 퇴행성 질환이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퇴행성 질환이 오다 보니까 반사신경이 둔화돼요. 여기 딱 헛디디는 순간 반사신경이 딱 예민하면은 이제 밑으로 굴러가지 않고 뒤로 기대서 이렇게 굴러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으면 차라리 더 낫을 텐데 그냥 맥없이 넘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간 게 반사신경이 둔화되고 균형 감각이 퇴화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진탕을 일으킨 건데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KDFS 종사원들은요 전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우리 이성호님이나 김병철님이나 이분들은 다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 같으네요. 20대나 30대 같으신데 네, 좋아요.
그런데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 일 좀 하다 말지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만 우리 일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저 앉아 책상에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앉아 있으면 막 슬리퍼도 신고 그러지만 슬리퍼를 착용한 채로 이동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착용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복도나 이제 계단에 이동할 때 갑자기 전등이 끊어지거나 전등이 고장 났을 때 여기 캄캄하네? 그럼 위험하네? 여기 딱 전진을 중단하고 조명을 먼저 해결하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순찰을 이제 시간을 맞춰서 순찰하는 거 요즘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순찰하려고 딱 넣어서 가다가 복도에 누구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조금 대화하다가 그만 시간 늦어지면 막 또 서두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 캄캄한 구간 만나면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이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캄캄한 구간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경비원 하는데 이렇게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우리 관심 가지고 특별히 조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 이런 화재 안 만나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안 만나면 좋겠지만 어디 살다 보면 그래요.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무하다가 혹은 이동하다가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왜 외쳐야 될까요? 아니 동료나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위험을 알려가지고 불을 꺼도 같이 꺼야 되고 대피를 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알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요 비상벨을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서 건물 내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침착하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처음 만나는 일이니까 당황해가지고 소방서에 신고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119가 몇 분이요? 119가 119하고 전화번호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서 당황해가지고 이런 실수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9 이렇게 이제 신고를 침착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소화기를 찾아가지고요.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는 겁니다. 근데 불을 끄는데 불을 도저히 끌 수가 없는 상태다. 너무 불이 이제 커지고 있다, 확산됐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즉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예요. 왜 이용 금지일까요? 엘리베이터는요, 전기 힘으로다가 이게 오르내리는 건데 화재가 나면은 전기 공급이 차단됩니다. 어디선가 전선도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내려가려고 탔는데 딱 전선이 공급이 중단이 됐다. 그럼 그 안에 갇힌 채로 열리지도 않고 그냥 갇힌 채로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이동하려고 딱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문이 너무 뜨겁다. 이때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문 반대쪽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이 타고 있는데 그런 화마 속에 문을 억지로도 이거 열면은 그 화마에 내가 그냥 딸려 들어가서 그냥 크게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뜨겁다면은 문을 열지 말고요. 다른 경로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층으로 대피를 하려고 딱 했는데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위험한 게 연기를 마셔가지고 연기로 되게 이제 이렇게 기관지하고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화재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연기 피해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가지고요. 그 적신 수건으로 호흡기를 감싸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연기 피해를 많이 감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물의 적신 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이동하는 거, 몸의 자세를 낮추고 이동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화재를 이렇게 이제 종이나 섬유나 나무 같은 게 타는 거를 이제 일반 화재라 해서 우리가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요, 유류 화재는 B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전기 화재는 이제 C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 A, B, C급으로 분류를 하나 하면은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는 거는 우리 분말 소화기에 보면은 A, B, C 소화기라고 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A, B, C 소화기라는 표시는 A급, B급, C급 모든 화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소화기면은 이건 모든 화재에 다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분말 소화기가요. 우리 주변에 거의 다 분말 소화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하고 추압식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추압식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 시계처럼 생긴 압력계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를 추압식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없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가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압식은 23년 전에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압식이 혹시라도 있는 거는 완전히 낡은 건데 우리 KT 건물에는 모두 100%다 교체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우리 집이나 집 주변에는 아직도 가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이 눈에 띄면 이거는 못 쓸 거다. 이건 뭐 이미 다 낡아서 23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건데 교체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압식과 추압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추압식에 압력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압력계의 눈금이 이 녹색 지대, 녹색 위치에 가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이 엉뚱한 데가 있다. 이렇게 뭐 엉뚱한 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충전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 이상을 일으켜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띌 때 이걸 한번 관심 있게 살펴서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소화기 사용법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확실하게 우리 공부를 하고 또 지나갑시다. 1단계는요. 안전핀을 뽑는다. 이게 1단계입니다. 요 안전핀 동그란 고리 같은 게 이제 요게 1단계 안전핀을 뽑는 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한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노즐을 잡고서 이걸 해야지 노즐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이제 소화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 이게 이제 휘둘려 가지고 사고만 나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요. 이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핀 뽑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히 이제 손으로다가 이 손잡이를 잡으면서 소화액이 분출이 되는데 이 소화기를 사용을 할 때는요.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게 있다면 바람을 등지고 서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바람을 향해서 쓴다면 불꽃이 나를 향하고 소화액이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 쓰듯이 불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다음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우리 이성호님, 주복자님 여기 또 다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 뜨고 움직이시고 하면은 여기 이제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여기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심폐소생술을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그냥 죽었어요. 별 대책 없이. 근데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전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여학생이 그냥 덤벼들어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놓고는 총총히 간 천사 같은 여학생이 있었다고 이 뉴스가 나오고요.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돼서 쓰러졌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다가 응급처치를 해가지고서는 그 초등학생이 자기 아빠를 살려낸 거예요. 그 초등학생도 배워서 이런 걸 실행하는데 그래도 이 KDF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멋진 분들은 다 이렇게 이 초등학생 이상으로서 이걸 잘 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연주회 중에 연주회를 이렇게 다 음악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
관중석에서 가운데 있던 분이 앞에 쫙 뛰어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지휘자를 떡 살려놓고는 싹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는 이런 엄청난 미담이 뉴스에 계속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이런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려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생존 사슬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요. 요 일련의 단계를 보면은 일단 요 5가지 단계를 살펴보면은요. 예방과 조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체력 관리도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옆에서 벌어졌다.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119 소방서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제세동이 이제 또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이제 이 사후 치료를 이제 병원에 의료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요 5가지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생존 사슬이 동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걸 공부해가지고요.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살려야 되고 고객을 살려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질병관리청에서 심장마비가 발생된 장소를 전부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정에서 심장마비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심장마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쓰러졌다. 그때 그냥 119에 신고해 놓고서 왜 빨리 안 오지? 그냥 큰일 났네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응급처치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요. 딱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넘어가면은 이때는 이미 이 폐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머리로 공급이 안 되고요. 심장이 망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4분 내에 그런 소방서가 도착해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이제 별 대책 없이 의사 불러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이 그만큼 높아져 가지고 국민의식 수준이 다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생존율은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면은 생존시킬 사람을 살려낼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본 소생술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이 옆에 갑자기 쓰러졌다. 그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확인합니다. 아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요청합니다. 119 신고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장 자동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활용해서 이제 제세동을 실시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이 방법은 반응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데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이때 너무 심하게 흔들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흔들면은요. 어느 부분을 이미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좀 상태가 심각한데 부상을 입었을 때 그걸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화재가 났다든지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는 이제 이동을 해서 안전조치를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급처치 시행 전에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쓰러진 사람한테 내가 KDFS 중부본부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내가 안전교육 시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뭐 말을 잘 제대로 못해도 이제 동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동행인한테 동의를 구하고요. 동행인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동의 구한 걸로 얻은 걸로 보고 전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자의 이제 쓰러진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는요 심장마비예요 거의. 그래서 이건 이제 심장마비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이렇게 이제 119 신고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텐데 그때
신고를 부탁할 때 정확하게 누구한테 딱 지명을 해서 부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 신고 좀 해서 이러면 서로 떠민다고요. 딴 사람이 하겠지. 나한테 한 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우리 이성호님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딱 부탁을 누구 지명을 해서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용대님 여기 또 이렇게 제세 동기 있으면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119에 신고해 놓고 사람이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업장 내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있는 위치를 전부 다 근무자들한테 알려주고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KT 건물은요, 큰 건물들은 다 비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건물은 아직 이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비치가 다 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평택 빌딩이나 계룡 빌딩에 지금 그 저 자동심장 충격기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해 주실래요? 아직 없죠? 네, 아직 없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비치가 될 걸로 보고요. 지금 또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 당장 쓸 일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가는 데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고 여기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는 거, 비치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호흡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호흡은 뛰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에는 쓰러진 사람 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요. 이 손을 이렇게 이제 한 손을 갖다 꺾어서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꺾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다른 한 손을 갖다 깍지를 끼워서 얹어가지고 두 손의 힘을 보태는데 이 가슴에 가슴에 갈라지는 중심 부위에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여기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하는 위치예요. 이 가운데 갖다 딱 얹어서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 속도는 이제 분당 100회에서 120회고요. 그러니까 1초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깊이는 5cm예요. 5cm는 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길이가 5cm예요. 이 깊이만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개 이거를 이제 처음 하는 분,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꽉 눌러줘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꽉 누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혈류가 잘 심장에 이렇게 전달되도록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떼어 오르는 거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여건이 되면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인공호흡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리면 머리를 뒤로 제치면 요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려서 폐에까지 이제 공기가 잘 들어가게 열리는 거죠. 요때에 코는 손으로 꽉 잡아서 코는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에다 공기를 불어 넣어줬을 때 코로 새 나오면 소용이 없으니까 코를 꽉 막아가지고 이렇게 폐로 공기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걸 이제 인공호흡을 하면서 폐가 부풀어 오르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보여야만 인공호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이런 방법으로 해서 5주기씩 반복해서 교대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단하는 데는 언제 중단하나 하면은요. 이 쓰러졌던 사람이 자발적인 호흡이 순환이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이제 중단해도 되겠고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와서 도착해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인수인계를 했을 때는 이제 딱 그만 중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나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할 때는 이제 조금 나도 살고 봐야 되니까 이제 쉬었다가 또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 이 제세동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쓰러져서 심정지가 됐을 상황에는 잘 살펴보면은요, 이 심장이 이렇게 뛰질 않고요, 가만히 떨리고만 있어요. 이런 상태를 심실세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이 벌럭벌럭 뛰질 않고 가만히 떨리고만 있는 상태에 왔으면 이건 이제 완전히 심장이 정지가 된 심실세동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원 스위치만 딱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이런 구비 등의 의무가 법률로 제정이 돼가지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공항, 호텔, 지하철, 공연장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게 이렇게 표시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면은 아, 위급 상황에 저거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거를 사용해 본 경험은 다 없어요. 대부분이 이거 사용나 뭐 많이 해봤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두려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전원 버튼만 작동을 시켜주면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이렇게, 그것도 뭐 많지도 않습니다. 4~5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시에 따라 시행만 하면 되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누구나 용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내가 내 동료가 쓰러졌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처를 하는 사람이 내가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대방 옆에 있는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 쓰러졌다면 살려야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막 이렇게 좀 아주 험한 말로, 아, 나 쓰러진 김에 한꺼번에 한 번에 한 칼에 가버리려,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뭐, 이런 사람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심장이 멈춰가지고 막 시간이 길어져서 막 뇌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나중에 죽지도 않고 식물인간으로다가 막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살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려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승격기 사용법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패드로다가 이제 가슴에 붙여주는데, 가슴에 붙이는 위치는 여기 패드 1번은 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리고요, 이 또 하나의 패드 2번은 왼쪽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입니다. 여기다 이제 붙여줍니다. 왜 여기다 붙이는지를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장이 요 가운데, 여기에 있어요. 요 가운데 요 갈라지는 거 여기에, 여기 이제 우리 심장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심장이 멈췄다. 그리고 요 양쪽 옆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전기 충격을 약하게 줘가지고 심장이 다시 원위치 원상되도록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심장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 붙여야 되겠구나. 패드를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 만약에 패드 붙일 자리에 뭐가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럼 이제 이물질을 좀 지워주고 치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전선이 이렇게 이제 커넥터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꽂아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빼놨다면은. 네. 그리고요, 이제 이 충격기가, 자동심장 충격기가 이제 딱 연결이 되면은요, 이렇게 딱 지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다 진단을 해가지고 심장 리듬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제세동이 필요할 때는 이 기계가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충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이제 가동시킬 준비를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그 사람들이 다 걱정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그냥 아, 정신 차리라고 여보세요 하고서 막 이렇게 계속 환자를 흔들거나 막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일단 편안하게 딱 놓고 이 제세동기가, 자동심장 충격기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때 이제 그 자동심장 충격기에 이제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이, 이 깜빡이는 거는 이걸 눌러 달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기 접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 한 2분 주기로다가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해요. 그래서 2분 정도로 주기로다가 심장 리듬을 이렇게 반복해서 충전해서 또 시동하고 이런 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세동기가 딱 멈춘 직후에는 또 가슴 압박을 또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가 왔을 때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다음엔 안전보건 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보건 표지를 설치를 다 해놨는데 그걸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살펴보지 않거나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고 나고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안전보건 표지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1번으로 금지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경고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3번으로 지시 표지가 있고요. 4번째로 이제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있어요. 자, 여기 금지 표시 1번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금지 표시인데 금지 표시는 이렇게 빨간 원에다가 빨간색 빗금을 그어 가지고요. 그 속에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내용을 표시를 했는데 요건 이제 출입 금지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행 금지 표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 금연 표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냥불이나 라이터 같은 거 화학이 금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위험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화학이 금지 이런 표시를 이렇게 금지 표시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빨간 마름 목골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용물에 이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인화성 물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금지보다 좀 더 강력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독성 물질 경고는 이렇게 해고를 그려놓고 정말 위험하다, 너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경고 표시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여기 노란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이제 방사성 물질을 알려주면서 해고를 그려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알려주는 거. 이거는 경고구나. 좀 더 강력한 거구나. 네, 이해해 주시고요. 고압전기. 바로 옆에 있는 고압전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장소 경고는 이렇게 느낌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째는요, 지시표지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꼭 지시를 다 이렇게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하는 건 이런 그림인데 이제 청색에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그려놨는데 위에서 낙하물이 막 떨어지고 있다. 이때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필히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이제 이런 귀마개 표시한 거는요. 주변에 소음이 막 땅 이런 소리가 막 났을 때 귀를 다쳐가지고 귀를 못 듣게 되면 곤란하니까 귀마개를 해서 내 귀를 보호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이 보안경 착용 지시가 있을 때는 필히 보안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활용을 해서 소독 겸 청소를 막 한다고 할 때 이게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눈을 못 보게 되면 평생 고생하니까 이거 보안경을 써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난 그런 거 갑갑하고 귀찮아서 못 써 막 이런 분인데 눈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못 보게 됐을 때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면은 조금 갑갑하고 귀찮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행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독 마스크 쓰라고 하면 이제 여기 독성 있는 구간이구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복, 안전장갑, 안전화 이런 거 착용하라고 지시가 있는 구간에서는 필히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4번째는 안내 표시가 있는데 이 안내 표시는요.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그래서 이제 이 안내 하는 데는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곳이 이렇게 안내가 되고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곳, 또 세안장치가 있는 곳, 비상용 기구가 이렇게 있는 곳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 표시, 위험했을 때 빨리 피난하고 대피하기 위해서 왼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특히 우리 이제 평택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아주 크게 박수 쳐드리고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평택에서 이번에 그렇게 이제 그 종합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택 빌딩에서 제가 이제 우리 전체 다른 센터까지 이제 우리 평택 빌딩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평택 빌딩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창구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제 위급 상황이 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내용물은 뭐가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약의 경우에
또 위급 상황이나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창고 15군데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안내 표지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칭찬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표지가 만약에 통과 높이가 없다면은 그 그냥 이거 무심코 그냥 내 차가 얼마 치수가 얼마 되는지 그 생각도 않고 여기 그냥 들어가다가 차가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망가지고 우리 건물이 망가지고 주차장이 망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것도 안전사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높이를 딱 눈에 팍 띄게끔 이런 설치를 딱 해가지고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우리 평택 빌딩에 크게 칭찬해 드리면서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칭찬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이제 제가 그 이렇게 널리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 빌딩 아주 그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이렇게 매를 먼저 맞는 게 참 그 또 시원하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부담 적게 이렇게 이제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지 안전보건 표지 5번째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요 어떤 경우에 설치하냐면 이제 아주 위험 물질이 보관된 데 있는 허가 대상 물질이 보관돼 있는 작업장 또는 이제 이렇게 성면 같은 거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발암 물질을 취급하는 이런 장소에는 관계자만 출입을 해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출입을 하면서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아예 여기 들어가지 말고 접근하지 마시라. 이게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런 이제 표시가 있다면은 여기는 내가 관계자가 아니지. 나는 여기 가면은 안 되겠구나. 판단을 딱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길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정말 좀 참 칭찬할 만한 우수 사례가 이제 나왔어요. 북포항 빌딩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아침에 업무 시작하면서 교육하고 공감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우리 일하러 왔다 우리 어영부영 시간 때우지 말자 아예 그런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일하기 싫을 때는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일하자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대충 하면 우리 또 해야 되니까 기왕 하는 거 아주 철저하게 잘 해보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힘들더라도 기본은 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근무했던 이제 요 사례를 또 아주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해서 같이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이제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률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동료한테 이 사람은 한턱 쏘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제 부담을 주지 말고요. 그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도 자연히 이렇게 답례로 또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잘 적용을 해가지고요. 교통규칙, 내가 지킨 만큼 교통 환경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교통사고 안 당하고 교통 현장에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철 과일, 신선식품, 신선과일, 신선야채 이런 것도 많이 섭취를 하고 신선한 공기 많이 이렇게 섭취하고 그러면은 건강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체력 관리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그 재해 사례에서도 그냥 나이 좀 드신 분이 그냥 체력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고 나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서 다치면 본인도 크게 다치고요. 옆에 동료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저기 저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서 이렇게 한 구간은 걸어오고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하루에 이제 제가 그 만보 이루다가 이제 만보 걷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만보까지는 필요 없다. 뭐 8,000보면 충분하다. 또 누가 그래가지고 8,000보 이상 걷기를 이제 요즘에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사도요. 막 이런 소재를 개발하고 발굴해가지고 이런 이제 설명을 잘 하기 위한 이런 걸 만들고 하는 과정에 머리가 엄청 아픈데 머리카락 그래서 다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되게 아플 적에요. 걷기를 가서 이제 1시간 딱 하고 들어오면은 몸이 그런 이제 머리 이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생각이 딱 정리가 돼 가지고 그 골치 아픈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시면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아주 기분 나빴던 일도 다 이렇게 이제 잘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체력 관리는요. 결과가 정직합니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나한테 건강을 선물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수칙을 지키는 만큼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이런 장비들이 이제 지급이 됐다면은 이 지급된 이 장비들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고 수칙을 지켜서 일을 하면은요. 내가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동료한테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모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웃는 얼굴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먼저 웃는 얼굴을 옆에 전파를 하면은요. 모두가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인상이 저래.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다가 뭐 행복하게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또 갑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불편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갑질을 내가 갑질을 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갑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정말 미리 조심하고 미리 이렇게 상대방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걸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다 같이 행복한 일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희롱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파 교사님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칭찬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우리 뭐 소주 한잔 합시다 뭐 해가지고 짓궂게 막 이렇게 장난을 좀 과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정말 잘생긴 장동건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 마음이 끌리고 가슴이 설렐 텐데 아이 맨날 보는 저 영감탱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찝쩍거리 이래가지고 막 성희롱이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불편하지 않게 이게 서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사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안전이 행복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행복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안전이 회사에서 막 하라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해줄까 이게 아니고요. 이 안전은 나 자신을 위한 안전이에요. 이 안전 수칙을 지켜가지고 조금 귀찮고 머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거를 지킬 때 나를 위한 안전이지 이거 우리 본부장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안전을 해야 될까? 이거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 내가 안전수칙을 지킬까? 그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긍정 에너지를 좀 충전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참 늘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우리 김혁식 본부장님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긍정 에너지를 팍팍 느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뵐 때마다 긍정 에너지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KDF에서는요. 황옥정 사장님이 어마어마한 긍정 에너지를 다 주변에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 종사원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또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서 안전하게 일하는 걸 원해서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황욱정 사장님한테도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고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충전을 해가지고요 기분 좋고 컨디션 좋게 관리를 하면서 안전 수칙도 지키고 정리정돈도 그냥 안전하게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체력 관리도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우리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또 우리 이렇게 중부본부에 속하신 우리 이제 식구들, 평택빌딩, 또 이렇게 우리 계룡빌딩 이렇게 식구들이 전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교육 끝나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몇몇 분들한테 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고 이렇게 답장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만난 김에 우리 중부본부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이팅 해가지고 충전합시다. 네, 자, 제가 중부본부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음소거 해제하셔도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중부본부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중부본부 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막 이렇게 안내 표지도 전부 다 이렇게 막 교체를 앞장서 하시고 아주 정비를 앞장서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신 우리 평택빌딩 칭찬하면서 계룡빌딩 전부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부본부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부본부 최고.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 김혁식 본부장님, 네,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다 한 자리 모인 김에. 예. 소리가 왜 잘 안 들리네요? 본부장님, 지금 예, 지금 조금 더 키우셔야 되겠네요. 소리가 작게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네. 오늘 이 교육 시간이 진짜 말 그대로 교육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좋은 시간이네요. 제가 본부장으로 다니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자 늘 그렇게 업무적으로 뭐 지시만 하는데 오늘은 아주 좋은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오랫동안 없으면은 해이해진다는 말씀을 꼭 명심할게요, 교수님. 우리 모두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이행하는 거니만큼 우리 경각심을 안전사고 없더라도 해이해지지 말고 그거 잃지 말고 늘 안전에 신경을 씁시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열정을 다 바쳐서 강의하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